얼마 전 미남교차로 인근 대심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현장을 조사한 부산시는 연약 집안으로 인한 사고라고 발표했는데 취재 결과 해당 집안의 위험성은 이미 4년 전에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최형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밑에서 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면서 지질 조사를 좀 힘든 상황이 생겨났고 미리 보강 설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토사가 유출된 만덕센텀 지하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흘러내린 토사는 750세제곱미터, 25톤 트럭 40대 분량입니다. 당시 시공사는 첫 토사 유출을 확인한 뒤 1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부산시 건설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부산시도 재난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자체 회의만으로 사고 수습에 나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지하 연약 지반에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것. 하지만 취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미 4년 전에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대심도 공사 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진행했는데 HCN이 입수한 당시 관련 문서에는 한 심의위원이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점은 동네 단층과 파생 단층 등이 확인되고 있어 굴착 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집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네 단층과 같은 단층대는 지형에 균열이 많고 응집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전진 보링을 하면서 이 지질 조사를 하면서 터널 공사를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는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해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원래 설계에는 안 잡혀 있었고요. 인재를 해석을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빠진 거는 이제 그 예측도 좀 앞다리 벗어난 부분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번 대심도 공사와 같이 굴착 도중 지질이나 집안 상태가 달라진 경우 재설계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설계를 통해 집안을 보강하고 굴착 공법을 달리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이 약해진다든가 물이 용출된다거나 이런 정보가 있을 때는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재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그걸 감수해야 되겠죠. 해당 단층 구간은 자문회의를 통한 재설계와 전진 시출을 통한 안전성 확보, 굴착 공법의 다변화를 꾀해야 했다는 것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전 구간에서 나툼이라고 하는 발파 공법을 일관되게 사용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법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기존 공법을 그 나툼이라고 발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법이거든요. 그 나툼 공법으로 계속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셨던 거네요. 토사 유출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심의위원회 의견이 묵살된 것은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리 보강 설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현장 지침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시가 미남교차로 인근의 굴착 방식을 전진 시추로 변경했습니다. 토사 붕괴 이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 통제와 지하철 서행의 대책을 내놨는데 공사 시작 전부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면 상황은 커지지 않았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덕센텀 대심도 토사 붕괴 사고 후 부산시는 집안의 구멍을 찾아내 시멘트로 메우는 그라우팅 방식으로 보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붕괴 단초 지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 주변에 구멍을 28개 뚫어 촘촘히 메웠습니다. 그 사고의 영향 범위가 충분히 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을 시공사에 주문할 예정이며 하지만 여전히 공동에 대한 위험 부담은 남아있는 상황. 결국 공법을 바꿨습니다. 때문에 당초 전문가들이 조언한 전면 시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터널 굴착 전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지질 상태와 안반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일찍부터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부터는 좀 전진 시출을 해가면서 이 지질 조사를 병행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공사를. 부산시의회도 부산시가 기존에 시행한 지질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네 단층의 굴착 상황을 매일 전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앞으로 만덕 또 센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는 났지만 또 반면교사를 삼아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습니다. 시는 4월 초까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덕 2터널에서 미남교차로 구간 2개 차로를 통제합니다. 통제 기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본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구간 차량 이용자에게 서행을 당부했습니다. 겁나죠. 겁나고 다니기가 불편, 다니기가 겁나죠. 도시철도 3호선도 당분간 서행합니다. 정상 운행 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역차선 굴착도 남아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동네 단층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편 그 터널을 뚫을 때는 아주 한 20-30m라도 그 집안의 변화가 극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페이스 매핑이라든가 선진 시추라해서 먼저 막장에서부터 한 30m 구멍을 뚫어서 확인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사상 해운대와 가덕도 오시리아 2개 구간에서 대심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